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영상 시청 전에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중국 드라마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걸 보셨나요?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안 중국에서도 엄청난 퀄리티의 사극 로맨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 소개할 건 중국에서 말하는 고안치 고우라는 장르인데요. 고안치는 우리말로 하면 얼굴값 최고, 즉 비주얼이 미쳤다는 뜻이고, 고우는 고대 배경의 로맨스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미친 비주얼의 사극 로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극이 웅장하고 진중한 느낌이라면 중국 사극은 좀 더 판타지적이고 로맨틱해요. 마치 우리나라 웹툰을 실사화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특히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 못지않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극 로맨스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비주얼이에요.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조각상 같아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인데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판타지, 미스터리, 액션까지 다 들어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오늘은 중국에서 정말 대박난 7편의 작품을 골라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우리가 봐도 재미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각 작품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분들께 추천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오도예요. 이 드라마는 인간과 요괴의 사랑을 다룬 판타지 로맨스거든요. 특히 여주인공을 맡은 송주환은 예전에 저류라는 드라마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스타예요. 그리고 남주인공 임가류는 나중에 소개할 주생여고에서 대박을 친 배우거든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지는 조합이죠. 주인공 선야는 요괴를 잡는 퇴마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구미호전의 이연 같은 캐릭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선야 본인도 사실 요괴거든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요괴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중생활자인 셈이죠. 그러다가 만난 게 바나인데 이 여자는 완전 부잣집 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런데 이 둘이 각종 요괴 사건을 해결하면서 점점 가까워져요. 바나는 처음에는 선야가 그냥 능력 있는 퇴마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중국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한 이유는 매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미스터리 요괴 사건들 때문이에요. 마치 셜록 홈즈를 사극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추리하는 재미도 있고 두 주인공의 달달한 로맨스도 있고 거기에 내가 잡아야 할 요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철학적인 갈등까지 있어서 완전 몰입하게 된다고 해요. 특히 선야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바나와 가까워지는 과정이 정말 애틋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없는 고통이 너무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언제 정체가 들킬까, 들킨다면 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몽화록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예요. 특히 여주인공 유혁비가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작품이거든요. 유혁비는 워낙 유명한 배우인데 최근 몇 년간 작품 활동이 많지 않아서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몽화록으로 돌아와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주인공 조바나는 지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요즘으로 치면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수도인 동경으로 올라가서 복수하고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어요. 마치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 서울에서 성공해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에요. 조바나가 정말 똑똑하고 당당해요. 남자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키워나가죠.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달성하는 타입이거든요. 조바나가 하는 사업이 또 재미있어요. 차관, 즉 찻집을 운영하는 건데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카페에서 문화 강의도 하고 전시회도 열고 네트워킹 파티도 여는 그런 느낌이죠. 완전 현대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캐릭터예요. 여기서 남주인공 고천범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조바나와 엄청 대립해요. 고천범은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 출신이라 조바나 같은 상인 출신을 못마땅해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녀의 능력과 의지를 인정하게 되면서 진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 과정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시청자들이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해요. 중국 여성들이 특히 열광한 이유는 조바나가 그 시대 기준으로는 완전 파격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의 여자가 사업하고 돈 벌어서 성공하는 스토리니까요. 게다가 남자한테 빌붙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현대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성한찬란인데 이건 요즘 유행하는 힐링 로맨스의 원조격이에요. 특히 통통한 조로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는 작품이에요. 요즘 조로사가 너무 말라서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건강하고 귀여운 조로사를 볼 수 있거든요. 남주인공 능뿌리는 가족을 잃고 복수에만 살고 있는 남자예요. 완전 복수의 화신 타입이죠. 어릴 때 가족이 몰살당하는 참극을 겪고 그 원수들을 하나씩 찾아 복수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주인공 정소상은 정반대예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자란 아이라 사람을 믿지 못해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애착장애가 있는 거죠. 정소상의 캐릭터가 정말 안쓰러워요. 부모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태어났는데 돌아온 부모는 딸보다 아들만 예뻐하거든요. 그래서 늘 사랑받으려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완전 인정받고 싶어 병에 걸린 캐릭터인 거죠. 이 둘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나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능뿌리는 정소상 덕분에 복수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정소상은 능뿌리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되죠. 능뿌리가 정소상에게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치유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극의 웅장함까지 더해져서 스케일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시청자들이 이 작품을 좋아한 이유는 단순히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 드라마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각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 정말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고 해요.
네 번째, 임강선은 좀 독특해요. 보통 중국 선엽 드라마들은 선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 작품은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주인공들인 화여월과 백구사의 관계가 정말 복잡해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감정이 계속 얽혀 있어요. 츤데레의 끝판왕 버전이에요. 화여월은 원래 신계의 여신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인간 세상에 떨어져요. 기억을 잃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던 중에 백구사를 만나게 되죠. 백구사는 대성문의 존자인데 화여월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아요. 이 드라마의 특별한 점은 감정의 변화가 정말 극적이라는 거예요. 한 장면에서는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다음 장면에서는 목숨 걸고 구해주고 그래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중국에서는 감정 게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시청자들이 이 작품에 중독된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전개 때문이에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막장 드라마의 재미에 고퀄리티 영상미를 더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두 사람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정말 스토리가 복잡해져요.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애증관계가 되었는지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다섯 번째, 주생여고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작품이에요. 남주인공 주생씨는 왕족이고 여주인공 최시윤은 신하 집안 딸이에요. 둘이 서로 사랑하지만 신분 차이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요. 주생씨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나라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인물이에요. 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죠. 최시윤은 그런 주생신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쓰러워하지만 자신도 신하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어요. 이 드라마의 가장 아픈 부분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와 격식 뒤에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하죠. 주생신이 최시희를 바라보는 눈빛, 최시희가 주생신을 걱정하는 표정 하나하나가 다 애절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눈빛과 작은 행동으로만 마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미묘한 감정 표현이 정말 잘 그려져 있어서 시청자들이 더 몰입하게 돼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주생신이 당하는 고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도 감수하는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중국 시청자들이 단체로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행복한 결말을 원한다면 보지 말라는 경고가 붙을 정도예요. 이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한 멜로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인물들의 운명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청난결은 완전 판타지 로맨스예요. 남주인공 동방청창은 성계에서 가장 강한 마왕인데 원래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완전 냉혈한이죠. 그런데 여주인공 소라나라는 소녀를 만나면서 점점 감정을 되찾게 돼요. 동방청창의 설정이 정말 재미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끊어버리는 단정절애라는 저주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완전 감정 없는 로봇 같은 존재인 거죠. 이 설정이 왜 매력적이냐면 동방청창이 변해가는 과정이 정말 귀엽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너 같은 하등한 존재가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소라나가 다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당황하거든요. 소라나도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겉으로는 평범한 선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방청창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해요. 중국 시청자들이 이 캐릭터에 열광한 이유는 이런 반차 매력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무서운 마왕인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완전 바보가 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특히 동방청창이 소라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걸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장면들이 정말 로맨틱해요. 너를 위해서라면 하늘도 바꿀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판타지지만 시청자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에는 충분해요. 마지막, 옥고류는 정말 시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작품이에요. 남주인공 시영은 신계의 완벽한 신관이에요. 감정도 없고 욕망도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존재죠. 그런데 여주인공 주안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시영은 원래 공상왕조를 수호하는 신관이었어요. 인간들을 지켜보지만 절대 개입하지 않는 존재죠. 그런데 주안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져요. 완벽했던 신이 점점 인간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매력적이에요. 주안도 특별한 캐릭터예요. 적족의 군주인데 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영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죠. 특히 시영이 주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완벽했던 신이 사랑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중국 시청자들이 이 작품을 사랑하는 이유는 시영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대박난 비주얼 끝판왕 사극 로맨스 7편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각각 다른 매력이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뛰어난 비주얼과 탄탄한 스토리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청자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은 자막도 잘 되어 있어서 언어 장벽도 크지 않고요. 각 작품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취향에 따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리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무도,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몽화로, 힐링이 필요하시다면 성한찬란, 복잡한 감정 드라마를 원하신다면 임강선, 애절한 로맨스가 취향이시라면 주생여고, 판타지 로맨스를 좋아하신다면 청난결이나 옥고류를 추천해요.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좋은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서 관심 가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보신 작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중국 드라마들로 돌아오겠습니다.